문제 처리형 순서 추론 실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처리형 같은 경우는 역시 이해가 관건이고요. 순서 추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순서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더 뒤에 있고 이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냐, 단순히 앞에 서 있냐가 아니라 누굴 먼저 줄 거냐,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순서 추론에 해당한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번부터. 자, 해외 협력과 A사원, B주임, C대리, D대리, E과장입니다. 자, 일단은 이 직책도 중요해요. 직급. 그래서 사원이다. 주임, 대리가 2명이네요. 과장 하나 있습니다. 자, 5명은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해 독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이들이 다음 조건에 따라 항공기 좌석에 앉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상황을 좀 보니까 1, 2, 3이고요. 이쪽이 창가네요. 그죠? 창가고 이쪽이 통로.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A1, A2. 이쪽에 X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B2. 그 다음에 C1, C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명이 모두 여기 앉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조건 B1의 좌석은 이미 예약되어서 해외 협력과 직원들이 앉을 수 없다. 이 과장은 통로 쪽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 과장이 있는 거예요. 대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A 사원과 B 주임은 이웃 안 된대요. 됐을까요? A와 B는 이웃이 안 된다. 물론 이제 뒤에 보시면은 뭐가 이웃이 안 된다는 건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열에는 대리가 앉는다. 자, 여기는 대리가 앉아야 돼요. 한 명이죠. 그 다음에 이웃하여 앉는다라는 것은 앞뒤 혹은 좌우로 인접하여 앉는 것을 의미한다. 자, 됐습니다. 일단은 너무 불확실하죠?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건데 그걸 다 따져야 되는데 그럼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명제처럼 뭐뭐면 뭐뭐다. 가정을 줍니다. 가정. 자, 일단은 문제에서 반드시 옳은 거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라도 안 되는 경우라도 있으면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A 사원은 항상 창가 쪽에 앉는다. A하고 B만 이웃 안 하면 돼요. 그죠? B는 주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A가 항상 창가 쪽에 앉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A가 앉고 여기에 B가 앉아도 이웃 안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럼 E는 여기 앉겠죠. E는 과장이니까. 맞죠? 자, 다시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2번 이 과장이 A2에 앉으면 여기 앉았어요. 그죠? 자, 그럼 B 주임은 C2에 앉는다. B 주임은 여기 앉아도 되죠? 여기 앉아도 돼요. 됐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리가 3열에 앉으면 C대리가 여기가 3열에 앉았대요. C대리가. 맞죠? 그 다음에 D대리는 2열에 앉는다? 맞죠. 왜 맞냐면 2열에 앉을 수 있는 게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대리가 여기 앉았는지 여기 앉았는지는 몰라요. 둘 중에 어디 한 군데는 앉았어요. 대리가 한 명이 3열에 앉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리 한 명이 여기 앉아야 되거든.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고요. 4번 B주임이 C1에 앉으면 B주임 여기 앉았습니다. 그죠? C대리는 B2에 앉는다? 왜요? 여기 앉으면 안 될까요? 되죠. 여기 앉고 여기에 D대리가 앉으면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대리끼리는 이웃 타서 앉을 수 없어요? 왜 없어요? 경우의 수가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게 없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뭐 찾으려면 찾겠죠. 뭐 몇천 가지는 아니니까 찾으려면 찾겠지만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시된 대로 반드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아닐 것 같은 것만 걸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번이 옳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인가 싶긴 해요. 문제들이 예전에는 그냥 딱딱딱 다 떨어져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애매하게 얘가 3열에 대리가 앉으면은 어디 앉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디 앉는 거 상관없이 2열에 앉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확실하더라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K공사 직원 A, B, C, D, E, F 6명은 연휴 전날 고객이 많은 것을 고려해 점심을 12시, 1시 두 팀으로 나눠 먹기로 했다. 다음 중 보기가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자, 일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6명이, 자, 제 말만 들어보세요. 6명이 있어요. 점심을 12시와 1시로 두 팀으로 나눴어요. 자, 각 팀은 각각 몇 명이에요? 몇 명이죠? 몰라요. 모르는데 요걸 나눈다 그러면 등분을 한다 생각하신다고. 정확하게 3대 3으로 나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말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시에 4명, 1시에 2명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직 조건 보기 안 봤으니까 나누긴 나누어야 되니까 12시에는 1명, 1시에 5명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편견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됐죠? 자, 일단은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두 참입니다. 자, A는 B보다 늦게 가지 않는다. 저는 빠른 거를 작다라고 해요. 왜냐면 잘 보세요. 1등하고 2등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크죠? 이상한 질문이 사실은. 왜냐면 1등이 크냐 2등이 크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1등이 커 2등이 커 그러면 1등이 크다 그러거든요. 자, 5층이 커요? 3층이 커요?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5층이 크다 그러죠. 어떤 경우에는 1이 크다 그러고 어떨 때는 5가 더 크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숫자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1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1등이 2등보다 크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헷갈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1등, 2등 그러면 딴 거 보지 말고 그냥 숫자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A는 B보다 늦게 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가야 돼? 같거나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같으면은 같이 먹는 거고 A가 빠르면은 A가 먼저 12시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몰라요. 둘 다 1시일 수도 있고 둘 다 12시일 수도 있고 12시 1시일 수도 있어요. 12시 1시일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거 일단 정해졌고 그 다음에 A하고 C가 같이 먹는데요. 같은 시간에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와 D는 따로 먹는다. 이 말이 D가 먼저인지 C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E는 F보다 먼저 먹는다. 확정된 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확정됐죠? 얘 12시에 먹었고 얘 1시에 먹었어요. 1시. 1시라고 적을까요? 1시. 13시, 1시랑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불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냐? 만약에 A가 12시에 먹었다. 12시, 12시, 12시 1시일 수도 있고요. 12시 1시, 12시 1시일 수도 있고요.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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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일 수도 있어요. 경우는 여러 개입니다. 불확실하죠? 그러면 경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볼게요. 자, 1번 A와 B는 다른 시간에 먹어야 돼요. 꼭 아니죠. 같은 시간에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B와 C는 같은 시간에 먹는다? 같은 시간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 먹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반드시 참인 거니까 가능한 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D와 F는 같은 시간에 먹는다? F는 1시 확정이에요. 근데 D가 12시도 가능하거든요. 얘가 1시면 1시 1시가 되니까. 맞죠? 자, 그래서 아닙니다. 4번 12시 1시에 식사한 인원수가 달라요? 같을 수도 있는지만 보면 되겠죠. 어떻게 동그라미 쳐볼게요. 동그라미로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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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잖아 이러면. 얘네가 12시가 돼야 되니까. 물론 12시가 된다라고 하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제가 1시면 얘가 12시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같을 수도 있어요. 4번도 틀렸고. 5번 A가 1시에 먹었대요. 그럼 얘도 1시에 해야 돼. 1시야. 얘 12시죠. 자, 이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1시에 먹는 인원이 더 많다. 맞죠? 1시 4명, 12시 2명이니까. 그 답은 5번이 확실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체육교
국교사 P는 학생들의 키 순서에 따라 한 줄로 세우려고 한다. A, B, C, D, E, F 6명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줄을 섰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같은 키의 학생은 없으며 키가 작은 학생이 큰 학생보다 앞에 선다. 앞에 쓰는 건 키가 작다는 얘기예요. 1등이 2등보다 작다. 같은 말이죠. 그죠? 번호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번호로. 번호가 작으면 키가 작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6명이에요. 키들이 모두 다르니까 1, 2, 3, 4, 5, 6 이렇게 구분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C는 A보다 키가 크고 F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D는 E보다는 크지만 E 바로 뒤에 서진 않는다. 자, D가 E보다는 커요. 바로는 아닙니다. 써볼게요. 저렇게 쓰거든요. 빼기가 아니라 대시라고 씁니다. 대시 이렇게. 이거는 아니다. 그죠? 자, 근데 B는 D보다 키가 크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그죠? 자, 그 다음에 A는 맨 앞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A는 1은 아니란 얘기예요. 맞죠? 여기다 쓸까요? 이게 많으면 헷갈리고 이게 쓰여지는 게 이렇게 나열하는 것들이 많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볼게요. F는 D보다는 크지만 6등은 아니다. 자, 6등은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 정해졌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E와 C는 한 명을 사이에 두고 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뭐가 정해졌죠? B의 위치가 정했어요. B. 왜? D보다는 F가 큰데 얘가 6번은 아니래요. 그 6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B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D보다 F가 크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앞에서 이 강의를 연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끊어서 보시는 좀 이렇게 기간을 두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 말 자체에 약간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확실한 게 주어지면 확실한 걸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이거는. 근데 확실한 게 없다. 그러면은 등장 많이 하는 거. 그죠? 또는 특징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 잡아서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다, 여기다.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러는 것처럼.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A가 맨 앞은 아니래요. A가 맨 앞은 아니에요. 그럼 A가 올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얘가 왔다면 얘가 잘 보세요. 얘가 왔다면은 A 다음에 C 다음에 F예요. 그죠? 그러니까 A 다음에도 두 개가 와야 돼요. 두 개가 와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일단 C하고 F는 요 다음에 오는 거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A 전에 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면 2밖에 없는 거예요. 2. D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를 쓰는 거예요.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2하고 C 사이에는 하나가 비어있다라고 했는데 2가 여기 있게 되면 C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D가 크다, F가 크다? F가 더 크다. 그럼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요게 가능한 거예요. EAC, DFB 이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경우 이거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세 번째인 걸 보는 거죠. A가 여기. 맞죠? A가 여기 있다면 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E, D 이렇게 와야 돼. E, D. 왜냐하면 A가 요것 중에는 제일 작기 때문에 앞에 올 수 있는 건 얘네 둘밖에 없어. B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E가 여기 와버리잖아요. 그 얘가 C가 돼야 돼. 맞죠? 그래서 E를 뒤로 보내자니 A 앞에 올 게 없어요. 자, 끝났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됐죠?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E가 맨 앞에 선다. 맞고요. 키가 제일 큰 건 B다. 맞죠? F는 B 바로 앞에서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C는
세 번째예요. 자, 여기서는 세 번째지만 여기서는 네 번째죠. 함정을 팠네요. 세 번째로 키가 큰 게 아니라 세 번째로 키가 작은 거죠. 또는 네 번째로 키가 큰 거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자, 그다음 A와 D는 한 명을 사이에 두고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경우에 이런 문제들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다. 경우의 수라는 걸 마음속 받아들여야 돼. 기본적으로 해봐야지. 근데 두렵거든. 이거 진짜 다 해야 돼? 경험을 해보면 아 이거 진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공부를 좀 얕게 하신 분들은 얕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또 오해하실까봐 그건 아니고 좀 깊이 있게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아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다 싶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걸 기준을 잡고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대요. 좋은 일이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 자, 라고 했을 때 A, B, C, D, E, F, G 7명입니다. 다섯 번째로 배달하는 집은 어디인가? 이 문제를 할 때 그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는 조건 1, 2, 3, 4라고 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의 순서 자체가 1번을 해보고 군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아 얘네들 중에 나오겠구나. 2번을 해보고 아 나왔던 애들 중에 아 이렇게 또 좁혀지는구나. 세 번째 해보고 또 이렇게 좁혀지는구나. 아 또 이렇게 좁혀지는구나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번 조건 했어요. 그죠? 2번 조건 했습니다. 3번 조건 하고 4번 조건까지 했더니 누가 가장 먼저인지 두 번째인지가 나왔어요. 처음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이런 거 여기서 4명이었어. 근데 여기서 결정이 됐어. 1등하고 2등이 결정이 됐어요.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2명이서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인지 결정해줘야 된다고.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그 안에서라고 했으면 나머지를 비교해야 된다고.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A부터 G까지 모두 다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 아니면 딸 아니면은 아들만 있거나 딸만 있거나 남매가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배달하는 순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1번 집에서 가장 어린 막내 자식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자식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나이가 적을수록 먼저 배달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어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자식 수에 상관이 없어요. 자, 볼게요. A는 3살, B가 2살, C 2살, E 2살, F 2살, G 2살. 자, 1번에서 5명이 추려진 거예요. 5명. 자,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5명이 추려졌으니까 A랑 D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얘네는 6등, 7등이 둘 중에 하나가. 딱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죠? 5명 중에 꼴등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게 5번째니까. 자, 그 다음에 10에서 10세 이하의 아동이 많은 집에 먼저 배달한다. 자, 10세 이하의 아동이 많은 집. 자, 이러면은 자, B는 하나, C가 하나, E는 둘, F도 둘, G는 셋. 그죠? 자, 여기서 1등이 G라는 걸 알았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B, C, E, F가 있고요. 아동이 많은 집이니까 E하고 F를 봤습니다. E하고 F를 봤더니 고민을 하는 거야. 이상하다. E하고 F가 그러면 2등하고 3등이겠네? 아, 그럼 누가 2등하고 3등이지? 3번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의 나이를 합친 숫자가 많을수록 먼저 배달해. 자, 부모의 나이를 합쳤어. 2를 봤더니 부모의 나이 합치니까 81. F 해봤더니 80. 똑같네. 4번 조건으로 가요. 부모 중 나이가 어린 사람과 자녀가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차이가 적을수록 먼저 배달해. 자, 그러면 2는 자 나이 어린 사람과 자녀 중 나이 많은 거니까 2는 36과 4니까 32살. F는 39하고 7하고 해서 32살. 여기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5등이야. 5등.
근데 2등이 누구고 3등이 뭐고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유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애초에 우리가 찾는 게 뭐라고요? 5등이에요. 그러면 1등 나온 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죠? 1등 나온 거 그렇다 쳐요. 근데 2등하고 3등, E하고 F는 애초에 누가 2등이지 3등이지가 아니라 E하고 F가 2번 조건에 의해서 먼저 배달되겠네? 버리고 B하고 C를 보는 거예요. 됐죠? B하고 C를 봤어. 누가 먼저일까?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2번까지는 B하고 C가 둘 다 5등이 가능해요. 근데 3번 봤더니 부모와의 나이를 합친 숫자가 많을수록 먼저 배달한대요. 그러면은 B는 얼마예요? 86. C는 얼마예요? 84. 자, 그럼 많을수록 먼저 배달이니까 B가 4등이고 C가 5등이다. 끝. 이게 끝내야 되는데 E하고 F 가지고 분명히 그런 분들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E하고 F 가지고 누가 2등이네 3등이네. 결과적으로 2등 3등 가릴 수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시간 낭비였다는 거예요. 찾는 건 뭐였어요? 5등입니다. 5등만 찾으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드리면 G가 첫 번째고요. E하고 F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5등은 아니야. 그 다음에 B가 4등, C가 5등 이렇게 됩니다. A하고 D는 한번 해보세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답은 3번 나온다. 자, 그 다음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출제자는 뭐 문제집이든 실제 시험이든 똑같아요. 출제자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씩 지우거나 하나씩 덧붙여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맞죠? 자,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이미 정해졌다. 그러니까 출제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보세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서울관광채용박람회에 해외 채용 가능은 8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A, B, C, D, E, F, G, H 8개인데 A, B는 호텔, C, D는 항공사, E, F는 여행사, G, H는 면세점입니다. 자, 2개씩 똑같아요. 굳이 같은 이유가 있겠죠? 자, 항상 참여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업체는 같은 라인입니다. 자, 사실은 같은 라인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데 세로 라인인지 가로 라인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가로 라인인 걸로 알고 있죠? 이렇게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A 호텔하고 B 호텔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대요. 마주. 그러면은 이렇게 씁시다. 몰라요? 마주 보고 있는 거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같이 쓸게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문제는 일단은 확실한 정보는 기준이 되지만 불확실한 정보는 나열을 해놔야 누락을 안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쓰는 거예요. 안 써놓으면 망각하게 돼 있어요. 누락하게 돼 있다고요. 자, 그다음 G 면세점과 H 면세점은 양 끝에 있대요. 와, 이러면 경우 보세요. G, H, G, H, G, H, G, H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G하고 H는 양 끝. 자,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왜 안 돼요? 그러는데 G하고 H는 둘 다 뭐예요? 면세점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행사의 반대편에 위치한 H 면세점은 F 여행사와 나란히 위치해 있다. 이것도 보세요. EHF 맞죠? E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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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F 4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어렵다. 그죠? 근데 이 맞은편에는 H가 있다는 거 분명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F는 이제 갖다 붙이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확실한 정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C 항공사가 제일 앞부스에 있대요. 여기가 바로 C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G하고 H는 요거는 안 되는 거죠. 됐죠? 요렇게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가 GH입니다. 됐죠? 이렇게가 GH고
자, 그다음에 H 면세점은 F 여행사와 나란히 있는데 H가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왜? H의 맞은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E가 있어야 된다고요. C가 있네. 여기가 H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E가 되는 거죠. 여기가 F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출제자가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의 실마리를 찾으면 이렇게 어렵게 느껴져도 그 실마리만 나오면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 문제가 금방.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나와요, 반드시. 됐죠?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A하고 B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GH D가 남았죠? 이렇게 합니다. 자, 느껴지는 거 A하고 B 2번, 6번인데 A가 어디고 B가 어디예요? 몰라, 그거는.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항상 불확실하게 얘기하면 참이지만 불확실한 걸 확실하게 얘기하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켜볼게요. 문제 보세요. 1번 A는 면세점 옆에 위치한다. 여기 있다면 그렇지만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틀렸다. 2번 B호텔은 여행사 옆에. B호텔은 여기 있다면 여행사 옆에 있지만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항공사는 여행사. C항공사는 여행사 근처도 못 가죠. 여행사가 되려면은 E나 F가 있으면 없어요. 그죠? 헛다리. 그 다음에 D항공사는 E와 나란히 있죠. 그죠? 맞습니다. 답 4번이죠. 그 다음에 G 면세점은 B호텔과 나란히 가능하지만 확정은 아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다시 강조합니다. 진심을 담아 강조하는 거예요. 출제자는 그려놓고 하나씩 지우면서 조건 만드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결과는 실마리가 나오고 단서가 나오면 쭉 해결이 돼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보도록 하죠. 10번은 좀 재밌는 문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머리 아프다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낸 거지? 출제자의 의도가 의심이 되는 그런 문제 한번 볼게요. K국은 ABCD 정책을 실시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근거로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정책 실시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재밌는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안 보셨다면 반드시 풀어보고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A 정책을 B 정책 뒤에 실시하면 A 정책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일단 읽어볼게요. D 정책을 A 정책 전에 실시하면 D 정책의 효과는 0이 된다. 그 다음에 A 정책과, 그러니까 이 상태만으로는 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A 정책과 B 정책을 바로 이어서 실시하면 A 정책과 B 정책의 비용이 2배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A 정책과 C 정책을 서로 인접하여 실시하면 효과가 절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정책과 D 정책을 정책 하나 사이에 두고 실시하면 AD 정책 효과는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2배가 안 되고 그냥 문제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예요. 비용 대비 효과. A 대비 B. 비용 대비 효과는 비용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크다라는 것은 얘는 클수록 좋아요. 얘는 작을수록 좋은 거야. 비용은 적게 들수록 좋고 그다음에 효과는 클수록 좋은 거죠. 한번 나열해 볼게요. A 정책을 B 정책 뒤에 실시하면 A 정책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당연히 A를 B보다 먼저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순서는 정해졌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 다음에 바로 B가 올지 A 다음에 건너뛰고 B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D 정책을 A 정책 전에 실시하면 D 정책 효과는 0이 되는. 효과는 클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A는 D보다도 작은 거예요. 먼저 해야 돼. 먼저. 자, 그 다음에 A 정책과 B 정책을 바로 이어서 실시하면 비용이 2배가 되니까 바로 연결하지 말자. 그래서 A 동그라미 B가 되든지 아니면 A 동그라미 B가 되든지. 이 경우라면 양끝이 되는 거죠. 이 경우라면은 나머지 위치가 어딘지 봐야 되고. 됐죠? 묶어봐야 3개니까. 자, 그 다음에 A 정책과 C 정책을 인접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인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맞죠? 인접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C 이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다음에 A 정책과 D 정책 다른 정책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실시하면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놓고 보면은 얘를 A를 D보다 먼저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베스트라는 얘기지.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얘는 안 돼. 그죠? 왜냐면 A하고 B 사이의 관계도 이렇고 A하고 D 사이의 관계도 이렇기 때문에 A가 C보다 뒤에 올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맞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게 베스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왜? A랑 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도. 맞죠? 베스트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A. 그 다음에 B하고 D는 지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A하고 D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A하고 B가 붙으면 비용이 2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모가 2배가 되는 거니까 B는 떨어뜨려야 돼. 맞죠? B는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다음에 올 게 얘도 떨어져 있고 얘도 떨어져 있고요. A하고 D를 보세요. A하고 D가 만약에 하면은 자, 조건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시게 되면 A 정책과 C 정책을 서로 인접하게 실시하면 효과가 절반이 돼요. A 정책과 C 정책 둘 다 절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A하고 D를 정책 사이에 하나를 두고 실시하면 A 정책과 D 정책 효과는 2배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갈 거냐, 2배로 갈 거냐. 잘 보세요. 절반이 된다는 얘기는 반이니까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2배가 된다는 얘기는 곱하기가 4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A, C, D, B랑 A, D, C, B 얘네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일단 베스트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스트는 없고 얘 아니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죠? 근데 얘는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거지. 맞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어있죠?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2배가 되지 않아요. 그대로야, 그대로. 근데 C하고는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들 일이 없죠. 맞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1이에요, 1.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얘나 똑같아. 그러니까 답에는 지금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A, C, D, B만 있어요. 요것만 있습니다, 요것만. 근데 얘가 됐더라도 요것도 똑같아요. 답이죠. 그죠? 베스트는 없어요. 골라야 된다면 이렇게 가 있는 얘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가 되는데 10번은 꼭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강의 또 이어서 문제 처리 한번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